네, 안녕하세요. 전봉현입니다. 네. 너무 사진이 적나라하게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는데요. 귀엽게 봐주시고요. 왼쪽에 보이는 순수 요리 예술 소설 웃기죠? 근데 이 네 가지 모토가 저의 그 심장 같은 모티브고요. 이걸로 하여금 맛있고 그리고 솔직한 요리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기자 출신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냥 지금 먼저 발표하신 분들께서는 좀 위에서 이렇게 왁구로 잡아주시면서 어떤 실무적인 부분보다는 종합적인 부분 그런 걸 설명해 주셨으면, 저는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PPT도 사진 위주로 아주 간단하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현재 그 일본식 그 야키토리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창업 컨설팅 내지 아니면 메뉴 개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대백화점에서 행사를 했던 건데, 이런 행사 그리고 갤러리 백화점에서 쿠킹 강좌를 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겁네요. 편안하게 그냥 연기자 출신인데 요리를 왜 하냐고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요즘 요리가 대세니까 요리를 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저는 6년 전부터 요리를 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미용실 하는데 요리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요리하면서 요리를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아주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요리도 마찬가지로 솔직한 작업이기 때문에 전 요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잡다한 소리는 그만하고, 자, 그 K 푸드 트럭, 오늘 주제인 푸드 트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만 아는 것 같은데. 네. 아메리칸 셰프의 한 장면이죠. 이 영화를 보면 이 푸드 트럭에 대한 장점, 그리고 매력, 그리고 트렌디한 문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업성까지 충분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눌러야 되죠? 사장은 사장. 메뉴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던 월급쟁이 셰프 시절보다 비록 푸드트럭이지만 내 메뉴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기만 한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 트럭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직접 손님과 응대를 할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그걸로 피드백을 받고, 임대료도 들어가지 않고요. 이거 보니까 당장 다마스 같은 거 뚫어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만 또 그러네요. 네. 자, 이 고기예요. 근데 미국식으로 코기라고 발음하는 건데, 이게 그 아메리칸 셰프의 실제 롤 주인공 트럭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2008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LA 푸드 트럭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맛으로 장악을 한 거죠. 거기에 메뉴가 뭐였냐면, 오늘 푸드트럭이랑 일맥상통하는 K푸드가 들어가요. 갈비를 이용한 퀘사디아라는 메뉴, 그리고 김치가 들어간 김치 타코를 이용해서 LA 그 스트릿 시장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불과 1년 반 지나서 2010년도에는 이걸 만든 창립자 셰프께서는 2010년 그 푸드지에서 선정하는 올해 최고의 신인 요리상까지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대박 신화를 가게 되는데요. 이 실제 제 지인의 일화기도 하는데, 2010년도에 이분이 상을 받으면서, 근데 점점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기라는 푸드트럭이 성공을 했었죠.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그게 한국에서까지 알려지기 시작해요. 2010년부터. 근데 그때 외식업을 하면서 돈을 조금 만지신 분들께서 이분을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레시피를 가지고 가려고 돈다발 들고 LA 찾아가요.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 중에 한 명 지인이 제 선배이기도 한데, 그만큼 자기만의 어떤 주관이 뚜렷하셨었고요. 아무튼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던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게 그릴 파이브 타코랑, 그리고 지금 바토스라고 퀘사디아나 아니면 브리또 이런 멕시칸 요리 하는 곳 중에서는 최고죠. 비싸기도 한데 맛도 있고 손님도 아주 많고요. 그게 이 전신입니다. 이 콕이라는
걸로 하여금 레시피를 전수받고 차려진 거죠. 자, 이렇게 줄을 쓰게 되고요. 김치 타코 그리고 뭐 불고기 퀘사디아, 갈비 퀘사디아를 메뉴로 해가지고 한식과 멕시칸 그리고 미국 문화를 결합해서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호텔 사업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모교에서 강의까지 하면서 엄청난 커리어 하이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만든 사람이 궁금하겠죠? 바로 로이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메리칸 셰프의 주인공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해요. 한때는 어떻게 조폭처럼 생겼죠? 또 저만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 도박 중독돼가지고 한인 교포인데 도박 중독돼가지고 빚더미에 쌓이고 가족 모두 다 잃을 뻔했던 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CIA라고 미국의 명문 학교, 세계에서 거의 1, 2 안에 드는 요리 학교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이기도 한데 거기 출신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이 코기가 맛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조리 학도 출신으로서 음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어떤 접근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았고요. 그리고 도박 중독돼 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함까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잠재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제일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제 말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사전 준비와 그리고 완벽한 마스터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푸드트럭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항상 간과하고 그냥 차리게 되죠. 그리고 빚더미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식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한 멘트가 본인이 자주 먹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이거 먹었는데 이게 가장 맛있었다고 남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메뉴인지. 그래서 공식처럼 얘기 드린다면 10번 이상 똑같은 음식을 먹어보고 그리고 그 음식을 5번 이상 만들어 봤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돈 주고 사 먹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다들 많이 놓치게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한 가지 제 컨설팅 사례인데요. 스테이크 땡땡이라는 그 푸드 트럭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이라는 모토하에 아주 활기차게 시작했던 브랜드였는데 그 친구들이 다짜고짜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적분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해서 좋았고 그냥 도와주겠다고 해서 컨설팅을 들어가게 되죠. 돈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스테이크를 굽는 건데 미국산 스테이크를 써야 되겠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산 스테이크는 약간 질이 낮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프라임급, 좋은 등급을 쓰면서 어차피 싸니까요. 그렇게 해서 차렸는데 너무 취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나 뭐 빕스 같이 스테이크를 구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스테이크를 굽는 기술, 그리고 스테이크만 먹는 게 아니라 소스도 필요하고 그 옆에 뭐 가니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전혀 그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푸드트럭을 만든 거예요. 책에도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마이어르 반응이라고 이제 스테이크를 구우면 이제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서 그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감칠맛이 생성되는데 어려운 용어죠?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돌아가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스테이크를 어떻게 굽는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저 또한 요리 누구보다 자신 있고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항상 그 동영상들이나 그런 요리 서적들을 달고 산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제 말을 따라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범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오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특별한 레시피 이거면 됩니다. 이런 거 알려드릴 줄 알았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정리를 하자면
시간의 법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 내 메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변별력이 생기면서 동종업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비교 우위, 뭐 비교 하위 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뭐 또 한 번 정리하자면 내가 과연 이 돈 주고 이걸 사 먹을 수 있을까라는 인식의 출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핵심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겨낸다면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문화적인 부분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문화적인 결합을 놓치면 사실 전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자기로 하여금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요. 스트릿, 길거리, 그냥 길거리 아니에요.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 거리에서 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손님한테 마음껏 서비스할 수 있고 마음껏 이동하면서 손님들과 상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화적인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퍼포머적인 마인드. 여기도 보면 사진에서 보면 뭐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고 멋있게 입고 선글라스 끼고서 뭐 이러고 있죠. 다 살려야 돼요. 문화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제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의 방식인데. 네. 아니요. 뭐 밑에 사람, 음식. 레이먼 킴 옥상 그 캠핑에 이제 초대돼서 갔던 이야기인데 음식만 먹으면 먹고 나면 소화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음악, 어떤 문화적인 부분과 같이 결합하면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그래서 이거를 파는데 이런 문화적인 부분과 잘 결합을 시키면 저처럼 뭐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뭐 아까 저분처럼 뭐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팁을 드리자면 뭐 스테이크를 굽는데 스테이크는 고급적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 굽는 그 푸드트럭에서 뭐 슈베르트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뭐 그런 재밌는 발상. 재미없죠? 네, 그렇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열정적으로 음식을 파는데 팔면서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같이 한다면 즐기면서 팔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는 그 고객들은 그걸 점점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호주머니는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빨리 얘기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건데 마스터링 그리고 컨셉 그리고 생존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좀 전까지 얘기 드린 이런 부분들을 잘 결합만 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들이죠.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도 어떤 그 메뉴가 아주 좋고 준비가 잘 돼 있어도 결과적으로 성공하냐 성공 못하냐는 사실 운명이에요. 운이에요. 천재지변도 따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해줘야지 컨셉이 잡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푸드트럭이 된다는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짧게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맛있게 세상을 먹읍시다. 이상이었습니다. 질문 지금 한 명씩 받았는데 저는 딱 2분 받을게요. 다 물어보셔도 돼요. 자, 네. 허심탄회하게 물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푸드트럭의 문화를 심는 팀이고요. 프리미엄 웨더라고 하고 제 이름은 김진석입니다.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지금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그 그룹에 지금 계속 지금도 컨설팅 계속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네,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그럼 현재 그 실제로 운영되는 것에 봤을 때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현재 푸드트럭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위생적인 부분과 그리고 사전 준비된 그 음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은 당연히 이해되실 거고요. 사전 준비라는 것은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뭐 손질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다 준비해서 그거를 바로 굽기만 하는 행위. 그러니까 퍼포먼스죠. 바로 구워서 팔 수 있는 이런 패킹 시스템, 포장 시스템이 확실한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류비가 발생하고 또 공장도 필요하고 뭐 이런 돈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 저는 아주 강력한 푸드트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뒤에 분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푸드트럭을 보면 이제 순대나 떡볶이 이런 거랑 차별화가 되려면 개성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셰프님으로서 음식적으로 개성화될 수 있는 메뉴를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메뉴 추천이 왔네요. 드디어.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지금 홍대에서 줄 서서 먹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티라미수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파는 건데 줄을 뭐 50명 쓰는 게 아니라 200명씩 줄 서요. 저는 그런 어떤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이스크림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우리가 그 집에서 콘프로스트 타 먹죠. 근데 그 다음에 우유 남죠. 그 달달하고 콘프로스트의 어떤 고소함이 함유되어 있는 시리얼 밀크죠. 그거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면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뉴욕에 있어요. 모모푸크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셰프가 그걸 하고 있는데 아주 상상력이 좋죠. 딱 먹어봤을 때 아이스크림 당연히 달아요. 요거트 들어가면 당연히 시큼해요. 근데 그 시리얼이라는 건 달기도 한데 어릴 때부터 먹었었던 어떤 이런 익숙함, 거부감 전혀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뭐 청양고추가 들어간 어떤 스파이시한 아이스크림 나올 수도 있겠고요. 군고구마를 사람들이 먹는데 사실 군고구마에서 저희는 군고구마의 향을 맡고 그리고 속을 먹어요. 껍질은 절대 먹질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껍질에서 군고구마 향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유랑 군고구마 껍질을 끓여가지고 체에 걸르면 탄 게 안 나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유는 군고구마의 그 탄 향, 어떤 훈제된 향이 입혀진 그 밀크가 되겠죠.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겠고요.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문제예요. 다 알려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할까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